네, 부동산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윤나겸의 절세TV 코너입니다. 사실 뭐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많은 돈을 벌거나 버는 돈을 이제 모아서 아껴서 많이도 그걸 모으는 거라고 하는데 세금 아껴서 돈 버는 비법 절세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세무 관련 고민이 있다면요. 서울전화 02-6676-0335번, 6676-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관련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절세TV의 윤나겸 대표 세무사 나와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절세 팁 부탁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나온 세금 관련 기사들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사업 현황 신고 기한 10일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임대소득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우편물 받으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월세 받는 개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이걸 월세를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부가세 면제되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학원이나 그리고 주택도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받으시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수취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임대 사업장의 면적 이런 것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월세를 조금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 월세 한 35만 원 정도 내시는 분하고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의 수익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 봤더니 연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12개월을 곱하게 되겠죠. 네. 그럼 420만 원, 480만 원, 60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기세요. 그럼 거기에 분리과세 대상이시거든요. 2천만 원 이하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50% 경비를 인정해 주고 나면은 임대소득으로 21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소득공제 200만 원을 또 해줘요. 그리고 받은 금액에서 14%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월세 3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세금 한 10,000원 정도? 그리고 40만 원 받으시는 분은 4만 원, 뭐 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세금이 11만 원, 매달 아니고 연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임대사업자를 미등록하게 되면은 그게 가산세 대상이 돼요.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50만 원 월세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 한 3만 원 정도 가산세가 내는데 요거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11만 원 내고 추가로 이걸 내고 신고랑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또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볼까요? 일시적 2주택자 연내 기존 주택 팔아야 양도세 면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자주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변화가 많아서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조특세, 종부세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이제 공포를 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중에서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 혜택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1년으로 단축되게 돼요. 이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취득하셨던 분은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단축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 상속 증여세 감정가로 과세 세금 늘 듯이라는 기사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과세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이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비주거형 건물 흔히 이거를 우리 꼬마 빌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상가 이런 분들 보통 매매 사례가액은 없고 감정을 받는다던가 대출이 있으면 시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이제 기준 시가나 낮은 금액으로 증여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주거형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 추후에
신고하고 난 금액하고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게 신고를 했거나 과도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증여세를 추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양도 보유세 낼 바에는 대대강 주택증여 작년 역대 최다 기록이라는 기사입니다. 양도세 보유세 부담을 지기보다는 이제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방부동산이 많이 침체된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대광, 네. 대구, 대전, 광주 네.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들은 주택 증여가 활발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심한 수도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 시세 가치를 상승을 한 그런 부동산들인데요. 네. 가격이 급등하며 매매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증여를 자녀들한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전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2018년도 366건이었는데 2019년도 802건으로 1년 새 120%가량 증여세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상승을 했고요. 증여 거래량 급증 원인은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요. 다주택자들은 이걸 매매하는 것보다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다주택자 부담을 피하고 싶고 1주택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꿈으로써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세금 헤드라인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6676-0335번, 6676-0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금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